3교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인터넷에서 우리가 한번 법을 찾아보고 그 법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책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공부하기에 그래도 좀 용이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면은 사회보장기본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총칙,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거,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도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항의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다 배운 내용들이죠. 사회보장이라 함은 이런 거고, 사회보험이라 함은, 그래서 사회보장이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하는데,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공공부조란 사회 서비스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뭐 책을 다 찾지 않아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 다 이게 법이고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사회복지 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다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 사업이란 다음 각목 이게 뭐예요? 가나다라 이게 목이잖아요. 이게 27개.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딱 여기까지만 하면은 또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회복지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이런 식으로 법은 항상 만들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복지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란 다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서비스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이라고 됐잖아요.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서비스라고 분류를 했고, 실제로 제공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 쭉 우리가 하나하나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법 조항들을 한번 보면서 학습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조금 글씨를 제가 키우고 한번 보면은 1조 목적. 모든 법은 항상 제1조에는 그 법의 목적이 먼저 나와요. 똑같아요. 목적, 정의, 기본 원칙, 그 단어,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요. 모든 법에는요. 법은 항상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참여를 시키는 거죠. 공동모금을 통해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란 우리 이미 배운 사회복지 사업법을 따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 27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하 모금회를 둔다는 거예요. 직접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설립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도록 모금회, 이하 모금회를 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그래서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우리 배웠죠?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인인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모금회,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물론 사회복지법인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특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금회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관 자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회복지 모금회는 이 모금 사업만 하지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에게 직접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 공동모금한 재원을 배분하는 사업, 공동모금 재원의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 훈련,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회의 운영. 그래서 공동모금에도 지회가 있어요. 다 서울지회, 경기,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회 같은 것들이 각각 지역별로 지회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고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하면은 여러분들 열매 3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나와 이웃과 사회가 하나의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도 있고 공동모금회라든가 일본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교류 또 다른 기부 금품 모집자와의 협력 사업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목적 정관에 목적 사항이 있고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지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다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 임원은 우리 또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정관 있고 임원도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는 15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는 2명. 이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회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는 거죠.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이사회를 두는 거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거예요. 임원의 선임은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구성할 때는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 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임원의 직무는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감사는
모금의 업무 집행 사항, 재산 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죠. 임원의 결격 사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결격 사유 봤죠? 심신미약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든가.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 사유고요. 사무조직, 모금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여러분 일자리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공동모금에도 있어요. 공동모금에 들어가도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보다 복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죠. 이렇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실행위원회, 모금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획 분과실행위원회, 홍보 분과실행위원회, 모금 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 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는 거고,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는 거예요.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다만 모금 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 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분과실행위원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요.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해요. 뭐든지 항상 기록을 해야 되는 중요한데, 이 기록에 대한 부분도 아예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지회를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회도 이렇게 둘 수 있다.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 그래서 이제 공동모금회 본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지회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지회의 관리는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의 지도 감독하며 모금회 회장 자체가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모금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거죠. 또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적용 특례, 재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그러니까 후원금을 먼저 이야기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복권수익금, 배분받은 복권수익금도 있는 거예요. 그 밖의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은 모금회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모금 활동을 하죠. 모금한 다음에 영수증에 기부금품과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 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렬 번호를 표시해요. 세금 혜택. 그래서 후원금 영수증은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복권의 발행, 또 복권의 당첨금을 받은 권리, 뭐 이런 것들.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복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배분에 대한 부분도, 배분 기준, 배분 대상, 배분 한도, 뭐 이런 것들도 법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정해놓고 있어요. 배분 신청, 배분 신청의 심사, 배분에 따른 자료 요구 등, 배분 사업의 평가, 배분 결과의 이게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배분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자료가 있는데, 그 설명 자료는 공동모금회법을 따라서 만든 거죠. 재원의 사용 등 또 이런 내용들, 사업계획의 제출,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또 회계 연도. 그래서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예요. 내년도 사업을 올해 7, 8월, 9월, 늦으면 10월 안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양벌 규정, 과태료, 마지막에는 부칙. 모든 법에는 항상 부칙이 따라요. 이 법은 99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경과 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뭐 이런 얘기들이 따르고, 2001년 7월 1일부터 또 부칙 시행한다. 뭐 바뀐 것들에 대한 얘기,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부칙들이. 모든 법에는 이런 식으로 부칙이 다 따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세부적인 각 법 조항들을 가지고 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우스로 쓰는 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전자칠판도 한번 우리가 써서 교재를 가지고도 한다고 했는데, 전자칠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겠지만은, 오늘까지는 이번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마우스로 쓰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좀 못 쓰는 것이지만은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3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과거 국가재난 시 실천하였던 방식을 국가가 민간에 허용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토대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거를 법적 기준을 만들어준 거죠. 위임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토대를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 사회복지기관들, 개별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후원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이 국민의 세금 이외의 모금 활동에 대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뭘 위임받았냐? 국민에게 모금 활동을 하라는 걸 위임받은 거예요. 국가로부터. 개별 모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이제 위임 사항을 준 거죠. 아무래도 국가가 위임을 했으니까 국민이 후원을 할 때, 모금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규정을 하고 있죠. 의의를 살펴보면은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는 여러 재난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위해 시기 또는 사건별로 이미 많은 모금이 행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나 신문 등 여러분들 ARS 뭐 이런 모금 활동도 많이 봤었죠. 이것의 법 제도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부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사회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 모금 활동을 일부러 넣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배경은 이런 국가의 위기의식, 외국 원조단체 철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가의 위기의식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민간단체의 공동모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재정을 충당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금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 주도로 재원 모금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민간으로의 전환에 대한 회의와 그 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모금만 들고 모금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돈을 내가 거기다 넣으면 저 돈이 어디에 있을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폐지에까지 거론됐다가 개명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1997년 개정이 된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공동모금회법 1년에 여러분들 얼마나 모금이 될 것 같아요? 5천억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론 개인의 후원도 있지만 기업의 후원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모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금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하니까 너희들 믿고 신뢰하고 모금을 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가 이제 조직을 하면서 국가 출연금도 있고 후원금 이런 것들 기부금으로 이제 사업을 공동 모금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딩을 산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모금회가 한쪽 사무실 쓰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준 거예요. 임대 사업.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임대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회복지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산고 이 건물이 공동모금의 소유가 됐는데 이 건물을 산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 후원금과 세금의 국가의 지원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공동모금회가 이걸 산 게 과연 합당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공동모금회법상 모금된 금액의 10% 이내로만 운영비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5천억을 모금했는데 직원들 월급 다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2천억을 다 써버리고 3천억만 배분 사업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천억 모금을 하면은 500억 안에서만 운영 활동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배분, 사회복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건물을 사버렸다.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과정과 목적인데 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맞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찬반이 좀 많이 갈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내용 분석도 보면은 이 법은 13번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까 다 본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97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공식적인 후원을 위한 특정 단체의 모금 허용이라는 거예요. 한 단체만 모금을 허용한 거잖아요, 법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후원금에 대한 용도로서 지정후원이든 비지정후원이든 후원한 모든 금액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중요하다. 근데 이 건물을 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미소 냉전기의 알래스카 석유관 문제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다. 소련은 기아 문제를 유발한 미국의 곡물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하고자 알래스카 석유관을 폭파하였다. 그러면서 그 곡물은 미국의 곡물이 아니라 세계의 곡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후원금은 후원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후원금에 대한 부정한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임시 방편의 처벌이 아닌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재고가 필요하다. 또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공동모금회 내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거래, 뭐 자기 인맥 있는 예를 들면은 문구류를 구매하는데 자기 친인척이 하는 곳에 유통하는 곳에다가 유감을 몰아준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보론을 보면은 위에서 논의된 세 종류의 법들은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법제의 방향과 특징을 정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은 외국 원조단체의 철수에 따른 대응의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외국 원조에 의존된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법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방향성 정리를 위한 기본적인 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규정한 법으로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법이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론이라 하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는 거죠. 셋째, 기부문화가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외국에 비해서 기부문화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논의된 세 가지 법들과 같은 유형의 99페이지 결론을 내고 있죠.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근간이 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보험법으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